네, 마켓센 증시 저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2% 오르면서 장이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2% 오르면서 현재 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에도 흐름이 괜찮게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여전히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장이 진행되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켜주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기관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에서는 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비차익거래에서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는 하지만 비차익거래 매수세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합계로 따졌을 때에는 매도가 우위인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현재 4원 10전 오르면서 1111원 40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의 상승세가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중소형주의 상승폭이 대형주를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업종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뒤집혔습니다. 철강금속 업종 쪽으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강금속 업종, 어떤 업종이 좋은 흐름, 어떤 종목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1.2% 오르면서 48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철 금속주들도 아주 좋죠. 고려아연이 0.7% 오르면서 32만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철강업종에서는 현대제철이 4%대 급등세를 현재 보이면서 11만 5천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세아제강이 1%대, 그리고 풍산 역시 1.5% 오르면서 좋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동양철관 우선주 역시 0.8%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이 괜찮은데요. 1.1% 오르면서 78만 4천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2.2%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LG 디스플레이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0.2% 소폭 오르고 있고요. LS산전이 0.3%, 신도리코 0.3% 오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2.5% 급등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삼성과 LG에 대한 이 공장에 대한 그런 결정이 좀 임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급등세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역시 이어나가고 있고요. 주가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8%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밖에 다른 업종 쪽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기가스 업종 쪽으로 상승세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네, 한국가스공사가 0.1%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삼천리가 3%대의 상승세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1%대의 상승률이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기업종 쪽으로 모처럼 상승세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기기업종 쪽으로 두산중공업이 0.6% 오르고 있고요. 현대엘리베이터가 2.5%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 1.8% 다시 급등하면서 28,000원 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운수창고업종 쪽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패널모션이 4.2% 급등을 하고 있고요. 한국공항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역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4%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상선 2.2%, 흥하해온 2%대의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 쪽으로도 한번 저희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 쪽으로 낙폭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건설업종에서는 현대건설이 2%대 현재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룡건설이 1.7%, 중앙건설, 태영건설, 지능기업이 1%대의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림산업도 1.4% 현재 내리고 있고요. 대우건설도 1%에 육박하는 내림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송장비업종 쪽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현대모비스가 1.4% 내리고 있고요. 현대차는 1.3%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흐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부품업체인 만도는 2.4% 급등하면서 최근에 부진에서 좀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흐름 저희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네,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흐름 자체를 그냥 좋다고만 보기에도 뭐한 그런 하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승폭이 그다지 크게는 나오고 있지는 않고 이 네. 매수세도 특정 업종 쪽으로만 좀 쏠리는 그런 양상인데요.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금주는 가장 큰 이슈가 이제 G20 정상회담이 있죠. 그리고 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도 팔고자 하는 상승시 팔고자 하는 매도 세력과
또 하락하면 사고자 하는 저점의 매수 세력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난 금요일장부터 다소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자동차라든지 조선업종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다소 출회하면서 종합지수는 큰 폭의 상승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동안 상승폭이 없었던 삼성전자가 이끄는 반도체 및 IT 관련주들과 그리고 금융주들이 상승 가능성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역시 그동안 낙폭이 과대됐던 포스코를 필두한 철강 업종들도 상승대에 합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종합지수는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 전선에는 이상이 없는 다시 말해서 종합지수가 점진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는 매수 마인드 전략을 지속하되 종목의 변화는 조금만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을 세우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월요일장입니다. 아침 시초가부터 갭상승한 이후 시초가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장을 이끌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정한 가운데 여전히 매수 전략을 펼쳐야 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장중 늘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미국 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 한번 살펴보면서 국내 시장 수급 동향 한번 다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은 지난 목요일장 미국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급등했기 때문에 토요일 새벽에 끝나는 미국 시장은 다소의 조정이 예상됐던 국면이었습니다. 물론 상승폭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러나 오히려 저점의 매수가 형성되면서 상승으로 마감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장 장대 음봉을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장에서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점은 그쵸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시장도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패턴이죠. 나스닥 시장의 경우도 아침 시초가 목요일날 시초가부터 갭상승하는 큰 폭의 상승 이후 금요일장에서도 견조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 시장 사실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피력하시는 분이 일본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하락을 놓고서 다소 불안해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일본 시장도 지난 목요일장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였죠.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그리고 11월 초까지 하락했던 이 하락은 직전 저점을 붕괴시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쌍바닥을 찍으러 가는 과정이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 지난 수요일장 이후부터 3일 연속 급등하면서 오히려 직전 고점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초부터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갭 상승하면서 직전 고점대에서 소강매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 물량을 돌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국 시장입니다. 아직 장은 시작하지는 않았죠. 중국 시장이 장은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국 시장도 지난주 장에서 지난 목요일장에서 장대 양봉 이후에 그렇죠. 지난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에서 그렇죠. 갭 상승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죠. 역시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도 자, 중간선거 이후에 여당이 참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시 부양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피력되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국내 시장의 경우도 지난 10월 달은 등락을 거듭하는 혼재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떤 박스권 틀에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11월 달 들어서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상승폭이 1960포인트까지 가는 20포인트 이상의 급등으로 출발했다가 결국 종가는 소폭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히려 연속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을 굳건하게
소화해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상승 기조전선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설사 오늘장 소폭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도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장에서도 조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고 물론 종목별로 일부 급등했던 종목이라든지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다소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이익 실현해서 교체 매매를 한번 염두에 둬야 되지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역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조정을 이용해서 비중 확대 전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중을 좀 확대해보자.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또 기관이 노리고 있는 종목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압축해 보도록 하죠. 네네. 자 그렇다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월요일장 매주 월요일 날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국내 시장에 투자했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 동향을 살펴드리는데요. 네. 하루하루의 수급은 다소 속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간 단위나 2주간 단위나 월별로 본다면 굉장히 정확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11월에 시작하는 첫 번째 주였죠. 11월 첫 번째 주에 기관과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어떤 동향을 보였는지 살펴드리죠.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동향을 보면은요. 먼저 외국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외국인 투자가들은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무려 3,528억 원어치나 순매수를 보이면서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펼쳤다 이런 표현을 써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LG화학입니다. 1,397억 원. 다음에 LG, NHN, 현대중공업. 역시 업종 대표주들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삼성물산을 633억 원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 다음에 OCI, 대한항공, STX, 페노션, 한진해운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커다란 특이점은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린 바와 같이 업종 대표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1위와 2위가 엄청납니다. 3위부터 5위까지는 규모 자체가 크게 축소되면서 1위와 2위 종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은 삼성전자와 LG화학, 다시 말해서 그동안 가격 메리트가 컸던 우리는 IT를 이끌고 있는 대명사, 반도체주로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러브콜을 지난주에는 엄청나게 보였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강세 종목이었던 LG화학에 대한 매수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시장에서 업종 대표주에 대한 그동안 가격 메리트가 있는 낙폭 과대됐던 종목으로도 매수세를 확산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죠. 자, 코스닥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동향을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을 959억 원, 근 1,0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성광밴드, 다음, 태광, 에이블 CNC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하이로 코리아를 필두로 해서 차이나 그레이트, 파트론, 동국 SNC, 덕산, 하이메탈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여전히 이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은 크게 포트폴리오가 변화되는 모습은 없습니다. 역시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지속적인 매수 전략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여전히 매수 우위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내 시장에 대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종목별로 기관과 외국인이 집중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관심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군들을 현재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 예, 또 한 주간의 시작은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금주 우리가 한번 공략해볼 만한 종목 한번 선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지난주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지지난주 한 2주 후로 2주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네네. 2주 전 10월 마지막 주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장은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대형 우량주라 하더라도 자동차라든지 조선 화학주 이외에는
철저하게 반도체라든지 IT, 금융주들이 소강면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자 지난 주중반 이후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좀 더 바뀌는 듯한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고 지난 금요일장이 그것이 확인됐고 월요일장, 오늘장에서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333 매매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그중에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30% 그러니까 조선이나 화학이나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비중은 30% 이상을 편입하시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들 종목군들을 어느 시점에서 나머지 종목을 이익 실현할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금주는 그동안 낙폭이 과대됐던 종목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낙폭이 과대됐던 종목의 큰 축으로 한번 본다면 역시 삼성전자가 이끄는 반도체나 IT 관련주가 하나의 축이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자 금리 인상이 자 과연 금주에 될지 다음 주 금통이 열리는데 G20 회담 때문에 일주일 연기됐죠. 다음 주 금통위에서 금리가 인사될지 아니면 다음 달에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금융주들, 은행주를 필두로 한 증권이라든지 화학 같은, 화재 같은 이런 금융주에 대해서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역시 철강입니다. 역시 과대낙폭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이들 종목군들이 크게 세 개의 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개의 축 중에서 두 개의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말씀드렸고 금주까지 한번 눈여겨보자. 그래서 금주에도 여전히 여러분들 매수 관심적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특히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IT 관련주에서 가장 무겁게 움직이고 가장 기준이 되는 종목입니다. 나는 삼성전자 대신에 삼성전기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겠다. 그것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면은요. 더 이상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세계적인 IT 기업이고요. 또 지난주에 발표됐던 일본의 LP다사의 D램 감산 발표 이후에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은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 강조해 드렸고요. 네. 또 하나는 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에 대한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4, 4분기 아니면 늦으면 내년 1, 4분기 빠르면 한 올 4, 4분기 안에 올해 안에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에 따른 매력이 있죠. 더군다나 주가가 선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미 삼성전자는 주가 바닥을 찍었거나 아니면 막바지 찍으러 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이 매수적기라고 볼 수 있죠. 또 가격적으로도 장기간의 기간 조정을 받았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지난주에는 76만 원대를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이번 주에는 77만 원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아침 시초가부터 갭상승하면서 78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현재 78만 3천 원인데요. 차트 한번 보죠. 자,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늘도 아침 시초가 갭상승하면서 사실 매수 타이밍을 놓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만 네. 그러나 눌림목을 기다리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 시초가 갭상승했다가 지금은 78만 3천 원, 4천 원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바닥 탈출 신호입니다.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오리등평선 쌍바닥을 찍은 모습이고요. 네. 장기간의 주가의 조정과 가격의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78만 원대가 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타이밍을 보시면서 78만 원 이하에서 77만 원대에서 매수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으로서 또 하나의 종목은 자, 역시 금리 인상에 관련된 또 최대의 수혜주로 알려지는 금융주죠. 금융주 중에서 대표주자 KB금융을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B금융도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자, KB금융 우리나라 대표적인 금융 지주사죠.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이 올 10월, 11월 달에 이 신한지주 사태로 인해서 은행주들에 대한 상승 탄력도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KB금융도 대규모의 또 명예퇴직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실시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웠습니다만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올 11월과 12월 달에 실적 개선, 전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금리 인상에 대한 최대의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정 매수 가격이 52,000원대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행히 지금 마이너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와 매도를 엇갈리게 하면서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초와 소폭 매도하면서 지금 마이너스 국면인데요. 오히려 이때가 찬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차트 한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요. 지지선대에서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역시 53,000원에서 54,000원대가 직전 고점대이기 때문에 물량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52,000원대에서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지금 마이너스 200원 52,500원입니다. 역시 52,000원대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매수하실 때는요. 이번 주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지수가 점증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 점진적이라는 것은 뭐 20포인트, 20포인트를 급등하면 철저하게 한번 차익 실현 매도 물량에서 되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종합지수상으로 본다면 코스피 시작을 기준으로 1930에서 1960포인트 라인에서 주 초반에는 등락을 거듭할 것입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상승시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을 이용한 분할 매수로 한 2등분에서 3등분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100주를 매수한다 그러면 한 30주씩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한다는 전략을 세우신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동안 과대낙폭됐던 IT라든지 금융주 그리고 하나 더 포함한다면 철강주에 대한 매수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준희 기자 이번에는 연결해서 현재 시장 특징적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현재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는 한동안 기나긴 침체를 겪었지만 최근 내년부터 반도체 업황이 다시 호황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도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SK에너지는 국제유가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대신증권에서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영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SK에너지의 목표 주가를 19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올려잡은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LG상사도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에 6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대우증권 등은 자원개발 부문의 수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LG상사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크레드는 삼성 SDS가 지분을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주가가 3만원도 채 안 됐던 것에 비하면 거의 3배 뛰어오른 건데요. 최근 10거래일간 6번이나 상한가를 기록해 거래소로부터 주의 종목으로까지 지정되는데도 삼성 SDS의 우회 상장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상승폭이 그다지 크게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중 고점 이 상태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연중 고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장이 될 텐데 증권사들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2번이나 경신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증권사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은 합격점을 주기에 충분하지만 국내외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는 분석인데요. 동양종금증권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이어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글로벌 유동성 확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이고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를 나타냄에 따라 증시의 상승 기조가 유지되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다소 과열된 투자 심리가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우증권은 G20 정상회의의 낙관적 전망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G20 이후 각국이 국가 간 자본 이동을 규제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자국 통화의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의 이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앞으로 시장이 국내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큰데 국내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최근 2달 연속 하락하면서 올해 안에 국내 경기 모멘텀이 반등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고 개인 신용융자 잔고가 6조 원을 넘는 등 단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부정적이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소비가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삼성증권은 미국이 2차 양적 완화 정책이 부족할 경우 3차 양적 완화 정책도 가능함을 천명했고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공화당이 감세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미국의 소비에 훈풍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럴 경우 미국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의 증가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준희 기자와 함께 증권사들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후에는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해우소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부터 약간 양식이 바뀝니다. 저희가 전화 그리고 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만 상담 요청을 받았는데 문자로도 상담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요, 서울 전화고요. 3153-2611번,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또 매수 가격, 매수 비중까지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들 어떤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성훈 과장과 함께 두 종목 살펴봤었죠. 태블릿 PC 관련주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파트론 그리고 컴투스 이렇게 두 종목을 살펴봤었는데요. 먼저 파트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으로는 18,750원 선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주가 그럼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파트론이 현재는 0.8% 내리면서 18,60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합 부품업체로 성장할 전망이 있다. 이런 아주 좋은 평가를 들었습니다. 목표가로는 25,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7,000원입니다. 네, 컴투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있을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요. 16,000원 선의 매수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1.2% 내리면서 16,050원 선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2만원 선, 손절가는 14,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신규 게임이 차근차근 준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그 때문에 큰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파트론과 컴투스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조재석 부장과 함께 살펴봤었던 테크노 세미캠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 세미캠에 대해서도 아주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오늘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급등하면서 31,90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1,000원 선에 매수를 해보자. 그리고 목표가는 35,000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오늘 좀 튀어오르면서 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재석 부장 전화 연결을 통해서 테크노 세미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말씀을 해주셨던 테크노 세미캠, 지금 말씀을 해주셨던 그 재료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오늘 또 시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국내 시장에서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한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테크노 세미컴류와 같은 전기전자 개별 주식들이 좀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테크노 세미컴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거래량은 약간 감소하면서도 주가가 빠지지 않는 그런 양호한 형태의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31,000원대 초반과 이 33,000원 사이에서 좁은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여전히 종가 무렵 근처에 그 어제 부합선이었던 31,400원이나 이런 31,000원대 초반에서 매수의 기회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목표가는 35,000원대를 두어서 31,000원 초반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크노 세미캠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해우소 시간입니다. 저희에게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로 남기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0-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네, 정양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을 좀 상승적으로 봐야 될지 지금 흐름 자체는 괜찮거든요. 네, 뭐 오늘은 IT 전기전자주를 비롯해서 대형 철강주들이 조금 섹터들이 좀 힘이 있게 나오고 있고요. 시장은 역시 뭐 오늘 강한 흐름이나 5호정은 역시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종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종목을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십니까? 예, 동국제강을 네. 매수한 지 오래됐어요. 29,350원에 30%고, 네. 두산인프라코도 29,300원에 30%인데, 네.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동국제강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두산인프라코요. 두산인프라코 얼마에 매수하셨다고요? 29,300원에 30%요. 30%. 두 종목 모두 30%씩 갖고 계시고 저희가 먼저 네. 동국제강부터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뭐 동국제강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대형 철강주들이 좀 많이 하락했다가 사실은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대제철을 앞세우면서 동국제강이 그 다음으로 좀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포스코가 좀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은 뭐 추세 지금 괜찮고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흐름에서 조금 26,000원대 이하를 이탈했지만은 25,800원대를 저점을 찍고 아주 뭐 상승력이 지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조금 뭐 걱정하셨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추세가 좋으니까 좀 가지고 계시면서 29,000원대를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9,3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는데요. 29,300원대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네요. 그래서 29,000원대를 돌파하면은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보면요 31,000원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000원 정도에서 좀 상승한다면은 좀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면은 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철강주들은 조정을 받았지만은 올라오고 있다. 그렇지만 31,000원대에서 조금 더 이익 실현하시면서 종목을 조금 비중을 축소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동국제강 말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입니다. 두산인프라코도 바로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기계업종 쪽으로 조정이 좀 나왔고요. 오늘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산인프라코 지금부터 상담 시작합니다. 네, 뭐 두산인프라코는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 조정폭이 있었는데요. 네. 뭐 지금 두산인프라코는 흐름도 괜찮고 지금 사실은 두산인프라코는 보면은 추세를 보면요. 2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두산인프라코는 상방적으로 보시기 낫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손절가를 든다면은 27,000 단기적으로는 27,000이고요. 조금 밑으로 보시면 25,500원대 정도 이탈한다면은 이 종목은 조금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27,000원대는 굳이 손절가를 안 드리고요. 상승 쪽으로 좀 더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드린다면은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3만 원 드렸거든요. 3만 원 올라오면은 좀 착신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두산인프라코 매수가가 29,300원대니까 네네. 3만원에서 뭐 나오면 큰 수익이 없으니까 조금 더 위로 보시면서 37,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단기적으로는 27,000원, 좀 밑으로 본다면 25,000원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살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두 종목을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저희가 문자로도 상담을 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문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먼저 문자를 보내주신 분 상담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5449님께서 문자를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영진약품 저희가 상담할 텐데요. 비중 50%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 가격이 22,000원입니다. 영진약품 목표 가격 그리고 또 손절 가격까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영진약품은 지금 매수가가 22,000원을 매수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영진약품 죄송합니다. 영진약품입니다. 네. 영진약품에 대한 문자를 주셨고요. 비중은 50%입니다. 매수 가격 22,000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영진약품은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종목이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네. 영진약품이 지금 22,000원대 같으면 좀 안 맞는데요. 네. 지금 가격대를 그러면 좀 잘못 올려 예, 잘못 올려준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22,000원대 같으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800원대니까 네네. 22,000원대가 아니고 제가 보니 2,200원대가 아닌가 네네. 이렇게 생각 드는데요. 조금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22,000원대가 아니고 한 2,200원대를 보시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좀 추세가 사실은 조금 하락권에 접어들었다. 물론 뭐 지금 거의 지금 거래량이 없으면서 지금 이 종목은 좀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방적으로 보시면은 1,000원을 보시는데요. 1,000원에서 사실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조금 1,000원대 이탈한다면 지금 이제 800원대 이탈하면 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 손절가는 못 드렸습니다. 왜냐면 너무 상방 쪽이니까 네. 너무 위에 좀 잡았었으니까 그리고 영양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거래는 없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문자 상담 처음으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화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 한장 KPX하고 저기 하나 더 얘기해도 돼요? 한정 KPS 먼저 상담을 해보도록 하죠. 예. 네, 그 매수하신 가격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저기 163,300원. 16만? 아니, 6만. 그냥 그 63,300원이죠? 예, 예. 네, 63,300원에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30%요. 30%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근데 그거 좋다 소리만 나오고 가지도 않고. 네. 그게 뭐 가장 맨날- 문제죠. 좋다, 예. 좋다. 말은 많이 하는데, 예. 소문난 자체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네. 예. 아, 뭐 근데 그냥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면 그게 맞지도 않아요. 네, 그러시군요. 예. 예. 본인이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요. 네. 남들이 예. 이야기해주는 거, 그걸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인데, 저희가 그렇다면 일단 한정 KPS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 드릴게요. 예. 네. 한정 KPS 매수가가 63,300원이고요. 비중 30%입니다. 네, 뭐 한정 KPS는 사실은 원자력 관련해서 좀 많이 좀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한정 기술과 같이. 근데 한정 KPS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자력 관련해서 지금 계약만 돼 있지 사실은 뭐 어떤 현재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보면은 한정 KPS는 지금 원자력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야지만이 종목이 좀 반등할 수 있다. 지금은 추세는 그렇게 괜찮습니다. 6만 원대를 지지하면서 오늘은 좀 약세 흐름이지만은 조금 반등의 기미도 보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7만 원 선에서는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절가를 말씀드린다면은 손절가는 56,000원대를 56,000원, 57,000원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를 이탈한다면 좀 위험해지기 때문에 조금 손절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정 KPS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말씀 드리셨는데 한정 KPS에 대한 궁금증 좀 해소가 되셨나요? 예, 보니까 그래프도 괜찮은 것 같으네요. 네. 저희가 종목을 한 종목 더 봐드리면 좋은데 지금 문자 네.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아, 예, 그렇군요. 다음번에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울트라건설 우선주 매수를 하신 분이 계세요. 7,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50%입니다. 앞으로 좀 동향을 부탁드립니다.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울트라건설 우선주입니다. 우선주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울트라 건설 우선주는 뭐 사실 뭐 거의 매매하는 분들이 많이 없죠. 네. 거의 제가 보기에는 울트라 건설뿐만 아니고 우선주는 배당주죠. 그래서 배당주에 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된다. 연말로 가면 갈수록 결산일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당이 얼마큼 나올 것인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울트라 건설을 지금
네. 자, 울트라건설 우선주가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지금요. 그래서, 네. 지금, 울트라건설 우선주가 지금, 지금 표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울트라건설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주가를. 그 울트라건설이나 울트라건설 우선주의 방향성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자, 울트라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아주 좀 지지가 나오고 있고, 7,800원대, 900원대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울트라건설 우선주도 어떤 마찬가지로 어떤 움직임에서, 같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선주는요, 12월 결산일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 위로 폭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좀 유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울트라건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7,600원이고 지금 현재가가 6,870원 선이기 때문에 좀 손실이 있으신 편이거든요. 네. 네, 우선주들은 그럼 가격 변화가 좀 큰 편입니까? 아니면 좀 작은 편입니까? 네, 뭐 가격 변화가 아무래도 지금 보통주보다는 조금 우선주가 조금 가격 편차가 좀 큽니다. 그래서 네. 우선주가 보니까 지금 오늘 6,87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네.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좀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상승 구간을 좀 보시면서요. 지금 울트라 건설 마찬가지도 약세 흐름이지만은 지금 어떠한 지지 라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건설 우선주도 조금 상방적으로 보시면서 매수가 근처면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우려하지는 말고 좀 기다리고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네. 그럼 울트라건설 우선주에 대한 상담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말씀해 주십시오. 예, STX 조선하고, 예. STX 조선해양이요. 예, 예. 네. 그거하고 또 유인젤도 좀 가 있고요. 네. 그 저희가 기- 시간 관계상 딱 한 종목을 봐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STX 조선 네. 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 가격 비중 말씀해 주세요. 매수 가격은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이제 27,000원에 제가 사갖고, 네. 좀 물타기래갖고 18,000원이 본전이거든요. 네네. 그래, 이제 18,000원이 본전인데, 네. 그래, 이제 STS 조선해양이 앞으로 갈 거라 이래가지고, 제가, 네. 좀 올랐을 때 제가 매도를 안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려나 지금 좀 많이 빠졌잖아요, 아래게. 네네, 그렇죠. 금요일 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더 갈 수 있을란가, 제가 네. 그게 의문스러워서. 그렇군요. 그때 당시 비중을 너무 지금 많이 현재 어느 빠져갖고. 정도 가지고 계세요? 예? 비중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비중을요? 35% 있어요. 35% 가지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네. 중간중간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좋을지 그에 대한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예. 네. 네, 뭐 지금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기관들의 과매도가 나왔습니다. 과매도가 나오면서 종목은 좀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많이 하락했는 부분에서 오늘 반발 매수 심리가 좀 나오고 있고 20일 이동 평수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또 상승의 여력보다는 사실 하방 쪽으로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22,000원까지도 당연히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흐름 나오고 있지만은 오늘 오후장을 좀 보시면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평단가가 지금 얼마 되십니까, 시청장님? 지금 평당- 상 가격이 얼마냐고요? 네. 네네. 그래, 제가, 그 이야기하면은, 처음에는 27,000원에 제가 28,000원에 막 이리 샀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고,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물타기를 해갖고 18,000원까지 내려놨어요. 18,000원 선까지요? 18,000선까지요? 예, 예. 예. 아, 18,000선 쓰면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네요. 그런데, 그래, 이제 제가 수익이 났는데, 앞으로 더 갈 거라는 굉장히 그게 있어갖고 놔뒀거든요. 그랬는데, 금요일날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제가, 네. 그래, 이제 문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네. 매수가가 27,000원이 아니라 18,000원 선까지 지금 내려오신 상황이네요.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우리 제일 처음에 시청장님 그 목소리 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27,000원 정도 손실이 나서 그렇지 알았을 때면은 사실은 큰 수익이 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오늘 오후장 보시면서 22,500원 안 깨면요. 일단 그걸 보십시오. 그리고 22,500원 안 깨면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1차적으로 3만원 돌파하면은 이 종목은 4만원까지 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만원 정도 올라오면은
한 50% 정도 이 차익 실현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고요. 22,500원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바로 50% 정도는 또 차익 실현하시면서 나머지 좀 밑으로 좀 보시면서 19,000원 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22,500원 선을 기준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3만원 선도 기준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3만원 선, 22,500원 선에 갈 경우에는 50%씩 물량을 각각 덜고 향후로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한선으로는 또 4만원 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신 대로 한번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고요. 문자 상담 또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투자에 대한 문자가 왔는데요. 지금 내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린투자증권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1,500원에 매수하셨고 한 3년에서 4년 정도 매수를 하신 지 된다고 합니다.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달라고 하시네요. 네, 유진투자증권은 지금 기술적 분석 보면 추세를 이탈했다, 바닥권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하락했던 보면서 거의 쌍바닥 구간까지 지금 내려왔다. 여기서 지지가 안 되면 사실은 좀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500원대 같으면 네. 사실 엄청난 높은 가격이거든요. 여기 비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를 보겠는데 사실은 1,500원 같으면 이 종목이 최고가가 지금 1,600원대를 1,600, 3,000원대도 되지만은 최근 흐름에서 보면 1,600원 1, 2년간 흐름에서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추세를 이탈해서 하락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하락 구간이 지지가 안 되면은 사실은 이 종목은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드리는데 네. 지금 1,500원대 같으면은 600원대, 667원대 지금 매매가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손절가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반등 기미가 나온다면은 조금 1,050원대, 1,200원대 이럴 때는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언제까지 걸릴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증권주가 좀 살아났는데도 유진투자증권은 좀 많이 하락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락을 많이 했는 부분에서 좀 반등의 여력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매수 주체들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저희가 살펴봤고요. 손실이 좀 크신 편이네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화 한 통 더 짧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지고 계신 종목 짧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어떤 종목이고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또 비중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순당요. 국순당 가지고 계시고요. 17,000원. 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예, 30%요. 30%요. 아주 짧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네. 언제쯤 반등이 되는가 하고, 언제 좀 올라오는. 네. 국순당 매수하신 가격이 17,000원이신 거죠? 네. 네, 7,000원이 아니고 17,000원이고요. 저는 손실을 입었다고 하셔서 지금 화면을 보고 깜짝 좀 놀랐습니다. 네, 17,000원에 매수하신 이 국순당 지금부터 상담 들어갑니다. 예. 네. 네, 국순당은 사실 올해의 최고의 어떤 주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순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서 조금 많이 하락증시가 차익 실현이 많이 났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기는 하고 그리고 24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조금씩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반등의 힘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은 좀 손절가 놓치시고요. 네. 그리고 좀 더 기다리시는 지금 방법을 드리고 그리고 12,000원 이탈하면 좀 위험해지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잘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좀 올라온다면 15,000원대 올라온다면 비중을 좀 축소해 주십시오. 그래서 15,000원대에 올라온다면 비중 축소. 그 위로는 상방적으로 보시고 지금은 손절가는 12,000원 정도에 이탈한다면은 여기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순당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영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장이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다가 코스피가 지금 하락 전환됐습니다. 현재는 0.1% 내리면서 1937을 가리키고 있고요.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이 외국인들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은 조금씩 현재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0.05% 오르면서 52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